안녕하세요. 마음낭독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한 수 위에서는 지혜를 얻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는 통찰력을 갖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서는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리라고 종용하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노자, 공자, 맹자와 쇼펜하우어, 부처님 같은 시대를 초월한 12명의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한 수 위에 설 수 있도록 내면을 단련하고 한눈에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게 될 9가지 비밀을 탐구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수 위에 서는 이들. 그들의 비밀은 겉모습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 있습니다. 겉을 꾸미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속을 다듬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들은 그 오랜 수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자신만의 기준과 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9가지 비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얻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근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유행과 평판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움직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단단한 중심이 곧 신뢰가 되고 타인에게는 묵직한 안정감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외부의 것을 쫓아 자신을 채우려 할수록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한 중심은 외부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가치와 기준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닭과 같습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나니 마음을 비우면 올바른 도리가 찾아와 자리를 잡느니라. 마음을 채워야 하나니 마음을 채우면 물질적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는 곧 마음의 비움과 채움을 통해 외부의 유혹이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구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의리와 이치가 들어설 공간이 생기고 마음을 바른 것으로 채워야 불필요한 욕망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자는 또한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갈등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깊은 연못에 물이 맑고 고요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운명에 대한 지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운명은 바람과 같다. 때로는 순풍이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때로는 거센 역풍이 되어 길을 막는다. 그러나 바람을 탓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아니라 돛을 다룰 줄 아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그것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다스리는 자의 태도다. 외부 환경, 즉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내면의 중심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 나아가는 돛담배처럼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단단한 큰 나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한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도 이와 같습니다.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와 신념을 깊이 뿌리내리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며 외부의 소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가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무게와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강인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굳건한 축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신뢰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비밀.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진정으로 자신을 한 수 위에 서게 하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황한 말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화려한 계획을 늘어놓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력은 묵묵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말만 앞서는 이는 잡초무성한 정원처럼 중심이 없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묵묵히 삶을 가꾸어내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그의 자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질서와 깊은 사유,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부의 원리를 탐구하며 생각과 말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행동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노동의 양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마음과 행동으로 전환된 의지가 불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시는 다름 아닌 행동을 통해 세상에 전달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강력한 시작이지만 그것이 공허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에드윈 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으며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직업도 외모도 추천서도 없이 기차를 타고 에디슨을 찾아간 반스는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즉 신념의 에너지를 보았고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반스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에 따라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 후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의 유통 파트너를 찾을 때 반스는 주저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침내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었고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군자용룰 어언 이민화에 공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심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군자의 덕목이라 가르쳤습니다. 이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의 법구경에서는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야말로 지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몽테뉴, 인생은 마음속으로 그리는 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삶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현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그림 같은 미래에 머무를 뿐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실천입니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말 뒤에 이어지는 단 한 걸음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약속을 지키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노자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듯 진정성 있는 행동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우선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통찰처럼 그의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의지와 실행력을 금세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비밀, 그는 마음이 단단하다. 진정으로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인 듯하지만 언제든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으며 그 안에는 깊은 인내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고통과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이러한 고통과 결핍을 마주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외부의 역경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것이 단단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금속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견디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그 사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하며 배움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잃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들의 인내와 회복 탄력성은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에도 이와 같은 마음의 단단함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난 물결을 잠재우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다. 이는 외부의 분노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말합니다. 단단한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과 인내를 통해 얻는 내면의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견뎌내는 단단함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억지로 모든 것을 깨부수려 하지 않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면서도 바위를 깎아내듯이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것은 폭풍 후에도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버티는 대나무의 강인함과 같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자기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갖추면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 주도적 삶의 시작이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외부적인 성공은 내면의 단단함 위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시련의 크기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결정됩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좌절과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고난 앞에서 불평만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힘과 인내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부처가 성난 물결을 잠재우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듯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성숙도를 한눈에 보여주며 이는 그가 얼마나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 그는 진심으로 경청한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 기술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듣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읽어내려는 노력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바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논쟁보다는 이해를, 반박보다는 공감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깊은 경청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람을 부리는 것이 능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라는 노자의 가르침처럼 경청은 겸손함의 중요한 표현이자 타인의 지혜를 흡수하는 통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입은 하나만 주고 귀는 2개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이 비유는 경청의 중요성을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진정한 연결을 원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할애해야 합니다. 상대의 눈빛, 표정, 숨겨진 한숨까지 읽어내려 노력할 때 우리는 말 너머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덕, 불, 고, 필, 유, 긴.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덕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즉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그를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마음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며 진정한 이웃과 동반자가 생겨납니다. 이는 리더십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명령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필요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단정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 할 때 우리는 말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을 알아보고 나아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경청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의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가 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피상적인 답변 대신 질문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지혜는 듣는 자만이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겸손하게 경청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진정한 배려심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밀. 그는 솔직하되 절제할 줄 안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5번째 비밀은
바로 솔직하되 절제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무례함이나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헤아리는 섬세함과 자기 통제의 미덕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세상에서 절제된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의 말버릇과 언어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깊이를 통찰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경솔하게 내뱉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진실하되 절제된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이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처럼 맑고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면 진정 귀한 사람은 허세 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과 진실을 표현하고 불필요한 과시나 비난은 삼가는 미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듣기 좋은 말과 진실된 말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절제의 미덕 또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깊은 사람은 논쟁을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불필요한 마찰이나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절반만 말하고 나머지는 듣는 이의 지성에 맡겨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면 침묵이나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솔직함이 과도한 자기 표현이 아닌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는 절제의 미덕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탈무드에는 혀의 위험성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혀는 칼보다 위험하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혀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 이는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혀의 칼날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 때를 정확히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 상대를 배려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솔직하되 절제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자신의 말을 돌아보세요. 혹시 듣기 싫은 진실을 너무 가감없이 말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 때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나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당신의 솔직함은 진정한 지혜가 되어 빛날 것입니다. 솔직함은 용기지만 절제는 지혜입니다. 이 둘이 조화될 때 당신의 말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사람들은 당신의 진솔함과 품격에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닌 신중하게 선택된 언어에서 그 사람의 자기 통제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그 말의 무게는 깊어진다는 지혜처럼 절제된 솔직함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절반만 말하고
나머지는 듣는 이의 지성에 맡겨라고 했듯 필요한 진실을 전달하되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이들은 관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비밀. 그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는 가장 위험한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화, 불안, 두려움, 질투와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망가뜨리곤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스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이는 상대방이 무엇에 화내는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화내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때만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그 방식이 이성적이고 건설적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통제력과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여 본질을 놓치고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격분이나 분노가 오히려 약함의 표현임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또한 인간의 세상 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제보다 더 좋은 규칙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 즉 감정의 지배를 받는 대신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며 모든 관계와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하다고 보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의지와 지성의 균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의지의 한 형태이며 이 감정을 지성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의지와 지성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읽고 다스리는 서퍼처럼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남을 꾸짖거나 선한 길로 이끌 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지나친 비판이나 이상적인 기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감정 상태까지 헤아릴 줄 아는 정서적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은 아무리 옳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잠시 멈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보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불안하구나,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멈춤과 성찰이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에 화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때만 분노를 표출하고 그 방식 또한 건설적인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와 성숙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자가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고 했듯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강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는 그 사람의 리더십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7번째 비밀.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7번째 비밀은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거대한 학교이며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배움의 자세를 엿봅니다.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이들은 실패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이들은 고난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더 큰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마주하고 의지와 지성의 균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연료로 삼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역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공통적으로 정신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개선해 나갔음을 발견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에디슨의 수많은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전구를 완성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포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한 것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며 이는 곧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하기 시습지 불여력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습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원리에서 조언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작은 실행을 통해 변화를 만들며 그 과정을 반복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라고 질문하며 그 원인을 배우려 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는 자신이 늘 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이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세상은 매일 확장될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고 지혜는 길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의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더 큰 지혜를 발견하려 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개방성과 발전 가능성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했듯 삶의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연료로 삼는 이들은 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잠재력을 가진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미래 가치와 성장 동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8번째 비밀.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8번째 비밀은 바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넓은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성공이나 재능을 보면 질투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타인의 빛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며 진심 어린 칭찬으로 그 빛을 더욱 밝혀줍니다. 칭찬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이는 상대방의 말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읽어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이 다친 마음을 열어준답니다. 칭찬은 바로 이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의 정수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에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의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며 이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에 여유와 배려심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칭찬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인 즉 어짐과 인뢰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고 남의 악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바로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격려함으로써 그가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사회 전체의 덕을 높이는 어진 마음의 발현입니다. 이는 곧 상대를 배려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위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그룹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개인들의 연합체이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관계와 상호 격려가 필수적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북돋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칭찬은 타인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칭찬은 마치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이 식물의 성장을 돕듯이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욱 노력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관계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데는 서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비판의 칼날 대신 칭찬의 꽃을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은 당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주변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무기입니다. 아낌없는 칭찬으로 타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들의 성공을 당신의 성공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타인의 성공이나 재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시기심 없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이타심과 아량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이 다친 마음을 열어준다는 지혜처럼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인물임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밀. 그는 늘 어제를 넘어선다.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의 9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바로 늘 어제를 넘어선다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합니다. 이들에게 삶은 정체된 연못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어제의 성공을 내일의 발판으로 삼으며 언제나 자기 한계를 돌파하려 합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이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어제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자기 발전을 위해 활용합니다.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하는 모습을 갖추면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진리를 알기에 거칠애보다는 본질적인 자기 개발에 몰두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부와 성공이 습관이며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어제를 넘어서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는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오늘의 결심을 습관으로 만드는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 혁신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었습니다. 공자는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어제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로운 배움과 성찰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맹자 또한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그 몸을 괴롭혀 그가 할 수 없었던 바를 능히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어제를 넘어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인들이 앞에서 제시했듯이 나쁜 습관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기보다는 인지, 작은 실행, 반복 기록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루는 습관을 넘어서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회로를 깨고 즉시 작은 행동이라도 반대 행동을 정해 시작하며 매일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노력과 반복이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이며 행동은 줄기이고 습관은 열매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됩니다. 어제를 넘어서는 용기와 지혜는 외부의 운이나 환경을 탓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9번째 비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때 당신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는지를 보십시오.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취적인 정신과 무한한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라고 했듯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어제의 나를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한 수 위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 인생을 바꾸는 9가지 완성과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법의 완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자와 공자, 부처 쇼펜하우어와 나폴레온 힐, 그리고 수많은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진정으로 한 수 위에서 내 삶을 바꾸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눈을 갖는 9가지 비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9가지 비밀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강함을 깨달으며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둘째,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셋째, 어떤 시련에도 단단한 마음을 유지하고. 넷째, 진심으로 경청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다섯째, 솔직하되 절제된 언어로 품격을 지키며. 여섯째, 격정적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일곱째,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여덟째, 타인의 빛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아홉째, 매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이 9가지 비밀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당신의 지혜를 깊게 하고 당신의 통찰력을 예리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되듯 진정한 성공과 행복도 바로 이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운명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이 바로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이 9가지 비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낭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